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일요일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최근 근황 소식 접하시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제가 또 다른 근황 소식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가 10월 말일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임영웅님이 미우새에도 10월 중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10월달 스케줄은 거의 꽉 차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중요한 건 9월달이에요. 왜냐면 아직 추석도 안 됐잖아요. 9월 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9월달 동안 임영웅님이 도대체 어떤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건 2집 앨범 발매, 타임테이블, 공개 예정, 나아가서는 콘서트 준비 등등 뭐 다양한 형태로 임영웅님이 지금 아주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 소천사님들은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씩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바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에 굉장히 제목부터가 재밌어요. 임영웅부터 주윤발까지 핫스타 소식 모음집이라고 해서 이 맥스무비라는 곳에서 칼럼처럼 뉴스를 전하는 건데 왜 임영웅님부터 주윤발까지 갔느냐. 자, 지금 쭉 보니까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모래알갱이 첫 자작곡이 아닌 두 번째 자작곡 런던보이에 이은 이 모래알갱이가 영화 소풍에 참여하게 됐다. 음악 외에 좀처럼 다른 활동은 하지 않는 신중하고 신중한 스타일의 임영웅이 드라마 OST도 아닌 영화에 참석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 핫한 소식이 맥스무비를 통해 알려지자마자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이한 건 임영웅님하고 연관이 있는 이 주윤발 씨가, 주윤발 배우가 14년 만에 내한을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재밌는 건 임영웅님의 이름이 주윤발 씨가 나왔던 영웅본색의 그 영웅을 보고 임영웅님의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재밌게도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 짧은 기사를 한번 전달해 드려 봤는데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파급력이 영화업계도 이제 완전 뒤흔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소풍 뮤직비디오 공개에 가히 반응이 폭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노래가 들어간 영화 소풍은 이제 다가올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초청이 되면서 특히나 더욱더 이 영화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임영웅님의 자작곡을 통해서 어떤 영화의 흥행력을 또 한번 달성시키느냐에 따라 뭐 기존에는 드라마에서도 대박을 터뜨렸으니 이 영화계까지 넘어가 임영웅님의 노래가 앞으로 임영웅님의 싱어송라이터로서 작사 작곡을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자작곡이 이렇게까지 대박이 나버린다면 아마 앞으로도 임영웅님의 또 다른 자작곡들이 다양한 형태로 OST로서 드라마, 영화에 삽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요번 제가 떡볶이 광고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진 한 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런데 기사 제목이 참 재밌어요. 누구와 떡볶이를 먹었느냐.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넘어가는데 저도 못 봤던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뭐 목걸이, 팔찌, 신발, 헤어스타일의 이유 다 설명드렸는데 떡볶이 광고를 예고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던 제 예상 중에서 하나 놓쳤던 부분이 컵이 2개예요. 컵이 2개입니다. 떡볶이를 컵에 담아 먹는 줄 알았는데 아마 바로 입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컵은 뭐냐? 뭐 음료수가 됐건 뭔가 마시는 거겠죠? 오뎅 국물일까요? 어찌됐건 컵이 2개가 있는 걸로 봐선 사진을 찍어준 사람도 있는 만큼 임영웅님이 누군가와 함께 했다. 뭐 매니저일 수도 있고요. 신정훈 대표님일까요?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지인분과 함께 축구를 하다 온 모습이 아니라 일상복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멋있게 꾸미고 나가 아마 뜻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떡볶이까지 함께 먹었던 모습이지 않겠냐. 특히 홍대가 만약 저런 저녁 시간대면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임영웅님이 저렇게 사진 찍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또 건너건너에도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아마 굉장히 이른 시간대거나 새벽 시간대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떡볶이를 먹은 사람의 정체는 아마 나중에라도 밝혀질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한 영웅시대 팬분이 이렇게 귀엽게 또 그림을 그려서 공개를 하여 매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 잘 그렸죠? 소씨도 만화를 좀 그릴 줄 아는데 나중에 우리 소천사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한번 제가 임영웅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런 캐릭터는 좀 그릴 줄 알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건 필요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임영웅님의 그림도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다. 일상 하나도, 행보 하나도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슈퍼스타다운데요. 이것이 이제 영웅시대 팬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임영웅님의 콘서트 일정 공개와 더불어서 사상 최초 임영웅 콜센터입니다 라고 나왔었던 임영웅님의 전용 콜센터 기억나시죠? 인터파크 관계자도 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다. 이 소식이 지금 기사로 되어 일반인들에게 번져 나갔더니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팬덤 나이대를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서비스 같다. 너무 좋은 서비스 같다. 나이대가 아무래도 티켓팅이 어려우실 텐데 후속사도 아주 똑똑하다. 콜센터, 와 전화 터지겠다. 제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일 잘한다. 정말 잘했네. 일 잘했다라는 의견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니 이런 센스는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영웅시대 분들을 배려했기 때문에 나왔던 센스가 아니겠냐. 티켓팅의 명가답다. 강원도는 왜 안 오시냐. 이러한 말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소식은 또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이제 미우새에 등장한다 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자 이 대중들 반응 보세요. 당일날 반응은 난리 났습니다. 대박이다 엄마. 대박. 가족 단톡방 터져 나간다. 엄마한테 오늘 바로 공유했다. 오늘도 가성비 효도 완료다. 미우새 MC나 출연진은 별로지만 그래도 임영웅 씨가 나온다니 기대된다라는 의견들, 엄마를 부르짖는 많은 자녀분들이 많고요. 시청률 팍 오르겠다. 얼마나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건가? 맞네. 우리 엄마 좋아하겠다. 10월 중이면 추석 때인데 또 리모컨 뺏기겠다. 나도 엄마한테 이 기사 공유해줘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예능방송 출연 소식 하나도 많은 대중들에게는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가슴뛰게 만드는 대박 소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일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을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요런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누굴까요? 자, 다음 사진을 보니까 좀 더 누군지 확실해집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있는 우리 리로드 때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나왔고, 임영웅님이 부산에서 이분의 결혼식이 있을 때 직접 찾아가 축가도 불렀던 절친이죠. 자,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만났었던 것 같아요. 우연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걸 보고 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형 동생이 둘 다 성덕이 됐네. 왜냐면 임영웅 님도 최근 손흥민 선수와 축구 경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세간을 들끓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영웅 님과 호영호지하고 지내는 지인분도 손흥민 선수와 사진을 찍게 되면서 아, 두 사람이 모두 다 성덕이 됐구나. 역시 인성이 바른 사람들은 성덕되기도 쉽구나. 한때 임영웅님이 이렇게 지인분과 사진을 찍었던 이 카페 내용 제가 분석해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찌 보면 임영웅님의 이 군대 동기이자 절친이었던 친구분이 참 마음 아픈 에피소드가 있지만 결국 그 친구의 친형과 임영웅님이 이분의 동생이 되어지고
또 임영웅님이 이분에게 친구에게서 느꼈던 그 친밀감을 느끼면서 이 두 사람이 평생의 절친으로 사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이 사진들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고 아마 만났을 때 서로 임영웅님 얘기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임영웅님하고 손흥민 선수가 친구처럼 사이가 됐는데 임영웅님하고 또 절친인 분이니까 아마 손흥민 선수를 만났을 때 제가 영웅이랑 정말 친한 사이다라고 했던지 영웅이 만나셨던 거 봤다 라고 했던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짧게나마 대화를 좀 주고받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사진이 아니라 영상인데 보면 이렇게 막 함께 촬영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막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 임영웅님 지인분의 와이프 되는 분 같아요. 그래서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또 간접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사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직접 발췌한 영상의 모습인데 누가 봐도 임영웅님이죠. 빨간색 아디다스 트랙 자켓을 입고 횡단보도에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임영웅님이 이제 헤어질 때 지인분이었던 것 같아요. 임영웅님을 촬영하면서 영웅아 우리 다음에 또 공차자 라고 하니까 임영웅님이 돌아보면서 쌩긋 웃으면서 그래 또 차자 라면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임영웅님의 20대 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덧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좀 대학생 같은 모습의 트레이닝 복장이죠. 원래부터 축구 덕후였던 임영웅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기도 하겠지만 최근에 임영웅님이 지금도 예전처럼 변함없이 같이 활동했었던 축구 동호인분들과 여전히 시간 날 때마다 축구 경기를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과거에 있었던 임영웅님의 모습이 지금에 와서도 변치 않으니까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임영웅님의 지인 되는 분들도 보통 스타가 되거나 유명인이 되면요 사람이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여전히 과거에 함께 축구를 뛰던 동호회 회원이자 친구이자 동생이자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인분들도 임영웅님을 스타로서 연예인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로서 동생으로서 서스럼 없이 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좀 신비주의가 강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지인들도 아무래도 자신의 이 친구나 주변인이 연예인이 되면 그렇게 금전적으로 바라는 것도 많고 거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서로 친구가 다투게 되고 돈 문제가 오가게 되고 결국 손절하여 절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목격할 수 있었는데 희한하게 임영웅님은요 일반 지인들하고의 관계도 너무나 좋은 미담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1억 원이라는 엄청난 펜트하우스를 현찰로 구매했고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엄청나게 성공한 슈퍼스타임에도 임영웅이란 사람을 만나는 지인들을 보면 여전히 예전에 자신이 알던 친구 영웅이, 동생 영웅이 이렇게 대한단 말이죠. 이것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인간적인 면모를 그대로 변치 않고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면 굉장히 건방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계속하여 그걸 스스로 다시고 억누르고 있는 거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MBTI를 빗대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추구하는 건 정의로움이며 자신이 생각하는 소신과 자신이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굉장히 애쓴다. 도덕적 신념과 관념이 굉장히 뚜철한 성향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바라보는 주변 지인들은요 여전히 임영웅님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요 제가 요즘 컨텐츠로 많이 전달드리고 있지만 연예인들 유명해지면 진짜 폭로전이 엄청납니다. 이 과거 인연을 맺었었던
진짜 한두 번 맞섰던 사이도 엄청나게 폭로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기획사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딜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악독한 사람들도 많이 존재했던 것이 실제 연예계의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을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항상 극찬, 까도 양파처럼 미담만 터져나오는 그런 가수입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사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방탄소년단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두 가수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무명 시절 때부터 그 누구보다 노력했고 그 누구보다 무대가 소중하다라는 걸 잘 알았으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팬들과 소통하며 무대를 갖기 위해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쉬는 구간이 별로 길지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유명해졌다라고 해서 안주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팬들에게 보답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수에게 미쳐 있는 거 아닐까요?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 A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일이다. 이 내용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전달해 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굉장했는지 이런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등장을 한 겁니다. 앵커가 이러한 말을 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콘서트 티켓팅을 두고서 앵커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최근에 거의 탑 가수죠. 다음 달부터 가수 임영웅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이 피켓팅, 피를 튀기는 티켓팅이라는 의미의 피켓팅, 임영웅 씨에게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보려고 한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티켓 예매를 대비해서 전용 상담 전화를 준비하는 것 말이다 라고 하자 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님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수를 위해서 전용선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임영웅 가수가 인기가 많다라는 것이고 사실 저도 장모님이 계신데 아마 저도 피켓팅을 해야 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요. 만약 장모님이 그 티켓을 받았으면 전화를 해볼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럴 경우 전용 예선을 만들어 이 어르신들이 궁금한 내용을 전부 다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티켓 판매처 인터파크 측에서도 배려를 한 것이며 임영웅 가수의 굉장히 큰 인기 83만 정도의 그 어떤 콘서트 투어에서 이런 인기가 엄청나게 있었다라는 것이 저희도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말이 좀 뭔가 어순이 안 맞지만 팩트는 이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위해서 이 박사님조차 장모님을 위해 티켓팅에 참여해야 될 것 같다. 어찌됐건 이런 엄청난 티켓팅 83만 트래픽이 몰렸었던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콘서트 티켓팅의 파워를 임영웅님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터파크 측에서도 배려를 하는 것 같다. 따지고 보면 이 인터파크라는 곳은요, 아시겠지만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항공권부터 각종 뮤지컬, 연극, 전시, 레저, 스포츠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터파크에서 초유의 사태인 거죠. 아티스트 임영웅님만을 위해 영웅시대 분들만을 위해서 콘서트 관련 전용 회선을 아예 새롭게 구축을 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을 놀래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련 관계자들에게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충격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 대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같이 느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놀할 근황 소식이 또 전달이 돼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주 반응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어제 오후 저녁쯤에 올라온 사진인데 제가 이걸 빼놓고 전달을 못 드렸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전달드릴 내용에 엄청난 스포일러와 비밀들이 숨어져 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이 사진 하나가 눈에 탁 들어오시죠?
자, 그런데 요 사진 확대해 보니까 웬 계단에 임영웅님이 탁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티콘 안 볼 수 없죠? 이모티콘 크게 확대해 보니까 곰돌이 인형이 이렇게 탁 보이네요. 왜 곰을 여기다가 임영웅님이 이렇게 뒀을까요? 아마 웅이라는 글자가 곰을 뜻하는 그 웅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 임영웅을 상징하여 자신이 이 곰돌이처럼 이 계단에 앉아있다. 요런 걸 의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놀라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임영웅님의 이 스타일링이죠. 흰색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으며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목걸이를 걸고 팔에 팔찌도 차고 있죠. 자,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스타일링을 얼핏 보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이때까지 보여줬었던 임영웅님의 모습과는 뭔가 또 사뭇 다른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그만큼 힙합스러운 느낌도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고 뒷머리가 많이 자라서 이 런던보이처럼 락 장르의 음악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예상을 좀 했는데 노선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락 장르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모습, 아예 힙합 장르로서 임영웅님이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영웅님의 이 음악 세계관이 워낙 다채롭게 변모하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새로운 장르의 모습을 큰 기대를 가지고 보고 계신 상태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옷 스타일링만 봐도 힙합 가수, 바로 마이크 들고 랩을 막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장에는 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이 지금 여기서 더 확대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목에 있는 목걸이와 팔에 차고 있는 팔찌가 다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고 심지어 이 팔에 하고 있는 이 목걸이하고 팔찌는 임영웅님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했었던 바로 같은 브랜드의 소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디 거냐? 바로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죠. 임영웅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 팔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여기 보면은 100만 원이 좀 안 되는 요 팔찌인데 자, 요것과 목걸이 세트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버질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팔찌 모델명 자체가 그냥 일반 루이비통 팔찌가 아니라 버질 아볼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임영웅님이 차고 있는 이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버질 아볼로라고 똑같이 이름이 적혀져 있죠. 금액대는 팔찌하고 목걸이 다 해서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목걸이는 114만 원, 팔찌는 80만 원대. 200만 원이 조금 넘거나 200만 원 언저리로 살 수 있는데 지금 51억 원을 현찰을 주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임영웅님에게 이 팔찌하고 목걸이 사실 사치라고 하기에는 금액대가 대학생들도 요즘 아르바이트에서 이 정도는 구입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왜 굳이 이 팔찌하고 목걸이를 그렇게 애정할까? 물론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소품이라던가 다른 가방 많이 구매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루이비통이라는 제품에서 유독 임영웅님이 이 팔찌하고 이 먹거리 버질 아볼로라는 단어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저게 모델명이냐? 아닙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임영웅님이 저 아이템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버질 아볼로는 누구냐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2021년도에 안타깝게 암으로 세상을 떠난 힙합 아티스트이자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디렉터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그 이름을 굉장히 많이 알린 당사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2021년도에 안타깝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루이비통까지 디자인을 했었는데 눈치채신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임영웅님이 차고 있는 팔찌하고 목걸이가 바로 이 버질 아볼로가 마지막으로 디자인했었던 그런 브랜드의 제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계속해서 루이비통에서 2021년도에 세상을 떠난 버질 아볼로이지만 끊임없이 생산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은 힙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버질 아볼로라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기리기 위해서 이
라인업에 목걸이하고 팔찌를 구매하여 착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걸이하고 팔찌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버질 아블로 루이비통 팔찌와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분석해준 유튜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또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제 영상을 보고 아마 참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임영웅님의 신발에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들은요, 그 하나하나가 스포일러라고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임영웅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이 다리의 각도 보이십니까? 한쪽 다리는 올려두고 한쪽 다리는 내리고 있고, 이거 왜 이렇게 찍었을까요? 긴 다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딱 봐도 뭐가 떠오르세요? 왼손으로 하는 임영웅님의 건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건행의 기억자예요, 이거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영웅님이 왼손으로 기억을 할 때는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기억의 반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한 이 왼쪽 건행 기억의 모양이다. 안 그랬으면 오른쪽 손에 이쪽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펼치고 있었겠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를 했으며, 그런 임영웅님이 그냥 팔찌만 찾겠느냐, 목걸이랑 힙합의 느낌이라고 했죠? 이 신발에서 이 버질 아블로라는 사람의 힙합 느낌이 절정에 달합니다. 이 버질 아블로라는 사람은요, 해외 유명한 힙합 아티스트들과 굉장한 인연을 맺고 있고, 힙합 아티스트들에게도 굉장한 영감을 주기도 했던 스트릿 패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임영웅님이 마지막으로 신고 있는 저 신발, 저게 바로 이 버질 아블로라는 디자이너가 루이비통의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자신의 개인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브랜드의 이름이 바로 오프화이트라고 합니다. 이 오프화이트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이키의 조던, 농구화죠. 임영웅님이 또 나이키 조던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농구화와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했는데, 이 버질 아블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모델 중에서 특히 시카고라고 하는 모델, 이 모델이 리셀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재판매가 되지가 않고 이미 출시하고 난 뒤에 이 신발은 이제 다시는 재생산이 안 되잖아요. 신발들의 가치가 지금 이 정도입니다. 보이세요? 저렴한 게 900만원에서 1000만원대, 비싼 건 37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왜 가격 차이가 나냐? 신발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요. 아무래도 선호하는 발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성들의 평균 발 사이즈, 거기에 가까울수록 같은 모델이어도 신발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데, 이 신발을 임영웅님이 신고 있는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발이 뭐 그렇게 엄청 왕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굉장히 비싼 금액대의 사이즈를 구매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 수천만 원대인데, 임영웅님이 굳이 목걸이는 두 개 합해서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신발은 막 2천만 원이 넘는 신발을 신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허세를 위해서, 과시욕을 위해서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버질 아블로라고 하는 디자이너의 그 유지를 이어받으며 올해 음악에는 내가 힙합에 아주 진심이겠다. 아비앙또도 굉장히 레게 힙합이었지만 이번엔 정통 힙합 장르로서 내가 신곡 발매를 할 것이다. 콘서트에서 선보일 것이다. 전 이게 거의 확실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앨범 발매가 되거나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했을 때 무대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엄청난 힙합 필이 넘쳐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래알갱이라는 노래를 싱글 앨범으로 발매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집 앨범으로 발매될 이 앨범의 음악들의 색깔과는 모래알갱이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임영웅님이 좀 더 비트감 넘치고 좀 더 신나고 좀 더 감각적인 음악을 이번 신곡 앨범에 많이 담지 않았을까. 발라드 힙합도 있잖아요. 임영웅님이 불렀던 크러쉬의 노래 같은 아주 신나는 힙합 장르도 있습니다. 꼭 랩만 엄청나게 나오는 힙합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신나는 임영웅님의 노래는 무지개와 같은 댄스곡이 아니라 아비왕또와 정통 힙합을 가미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것이 이 스타일링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임영웅님이 이 신발 가격이 제가 수천만 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또 여기에 불편한 마음이 드실 분들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영웅님은 이 정도 금액 구매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임영웅님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수억 원이에요. 조만간 10억 원을 달성할 지경입니다. 남들은요, 평생 10억 원을 만져볼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 엄청난 금액을 사회의 발전과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기부한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굉장히 비싼 금액입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셀럽들, 해외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은요, 이런 금액대의 신발과 옷을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 버질 아블로와 같은 이런 가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디자이너의 힙합 정신과 유지를 이어받기 위해 거기에 가치를 두고 큰 금액을 지불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아니, 임영웅님이라고 천만 원에 달하는 신발을 길거리에서 쉽게 신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뭐 임영웅님이 직접 구매한 걸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 선물해 준 걸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여기에는 다 그 이유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예상을 해보자면 임영웅님이 먹고 있는 이 떡볶이 보이잖아요. 간단하게 조금 보여드리면 임영웅님이 있는 곳이 이 홍대 입구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홍대 입구역에서 몇 번 출구냐면 제가 예전에 많이 다녔던 곳이라 조금 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임영웅님의 홍대 입구역 7번 출구 쪽입니다. 이 7번 출구 쪽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요,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왼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오른쪽으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자, 정면을 좀 가보면 자, 필름 부착 전문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요 계단 보이십니까? 화면에 잘 나오나요? 여기에 임영웅님이 딱 앉아가지고 사진을 촬영한 거다.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이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촬영을 했구나.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여기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사진과 같은 곳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영웅님이 혹시나 떡볶이 광고를 위해서 저기서 사진을 찍었나 싶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전국의 딸들이 떡볶이 광고를 해달라고 하자 임영웅님이 임영웅 씨라고 해서 광고 안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혹시 요번에 찍은 요 사진이 요때 말했던 떡볶이 광고 요청에 대해서 수락을 한 게 아니냐. 왜냐면 그 이후로 이사가 나고 나서 정말 많은 여성분들 MZ세대가 임영웅 오빠, 임영웅님, 영웅아 등등등 뭐 엄청 호소를 했단 말이죠. 아마 그걸 접한 임영웅님이 요번에 인스타그램에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떡볶이 광고까지 혹시 스포일러를 한 게 아니냐. 제가 볼 땐 스포일러가 지금 한두 개 담겨있는 사진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